전북 고창의 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믿기 힘든 인생 반전 이야기가 전국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한 끼 찬밥으로 서운함을 느낀 60대 어머니의 운명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아들 집에서 겪은 한 끼의 무심함이 전국적인 브랜드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찬밥 한 그릇이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찬밥 한 그릇이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인생을 되살리는 불씨가 되기도 하지요. 전라북도 고창에서 홀로 살아가던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5월의 어느 평화로운 아침, 이영자는 아들 민수로부터 온 전화 한 통에 가슴이 설렜어요. 서울에 사는 아들이 오랜만에 어머니를 초대한 겁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서울 좀 올라오세요. 선우도 어머니 보고 싶대요. 이영자는 전화를 끊자마자 텃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키운 채소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뽑아 다듬었죠. 마당 한켠에 자리 잡은 장독대에서는 1년 동안 정성껏 숙성시킨 강된장과 간장도 꺼냈습니다. 작은 병에 하나하나 담으며 이영자는 기쁨에 들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한번 끓여줘야겠구나. 이영자는 30년 전 요리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때 배운 솜씨로 맛있는 김치와 장아찌도 몇 가지 준비했죠. 고창에서 자란 들깨와 참깨도 넣고 손수 만든 고추장까지 보자기에 정성스레 싸 넣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내내 이영자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3년 만에 보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민수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러나 민수의 표정이 어쩐지 굳어있는 듯 했습니다. 자동차에 오르자 민수는 어머니가 가져온 보따리를 보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이렇게 많이 싸우시지 마세요. 우리 집 냉장고가 작아서. 이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거 조금밖에 안 돼. 너희들 먹을 거야. 민수의 집은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집이었죠. 현관에 들어서자 며느리 선우가 나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선우는 반갑게 인사를 하며 이영자가 든 보따리를 보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 김치만 좀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면 저희가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이영자는 웃음으로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조금 아려왔어요. 괜찮아, 남으면 내가 도로 가져갈게. 선우는 이영자가 가져온 음식들을 냉장고 구석에 아무렇게나 넣었습니다. 된장과 고추장은 아예 싱크대 및 수납장으로 들어갔죠. 이영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삼켰어요. 자신의 정성이 그렇게 쉽게 무시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급하게 외투를 걸쳤어요. 어머니,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요. 늦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선우도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요. 냉장고에 밥 있으니까 드세요. 이영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들 즐겁게 다녀와. 문이 닫히고 홀로 남겨진 아파트에서 이영자는 고요함을 느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라곤 시든 김치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밥솥을 열었더니 차갑게 식은 밥이 남아 있었죠. 이영자는 찬밥에 시든 김치를 얹어 먹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우리 아들네 집에 왔으니까.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커져갔어요. 3년 만에 만난 가족인데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걸까요?
이영자는 자신이 가져온 김치통을 꺼내 밥 위에 조금 더 얹었습니다. 입 안 가득 퍼지는 익숙한 맛이 오히려 더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인생의 모든 순간이 그렇듯 가장 큰 상처는 낯선 이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이들에게서 옵니다. 그날 밤 이영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깊은 밤 이영자는 낯선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수와 선우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고급 한우 세트와 와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영자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죠. 여보, 어머님 주무시나 봐. 고기 구울까요? 선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아까 이영자에게 보여준 무심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금방 구워. 어머니 오셨다고 특별히 산 거야. 이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특별히 산 거라면서 왜 어머니와는 함께 먹지 않는 걸까요? 찬밥에 시든 김치 한 조각으로 저녁을 때운 어머니에게 이들은 고급 한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와인을 따르며 웃었어요. 내일은 어머니 모시고 삼청동 쪽에 좀 다녀와야겠어. 빨리 보내드려야 하니까. 선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친구들 초대하기로 했잖아요. 이영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억지로 놀러 오라고 해놓고 이제는 빨리 보내려 한다니.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죠. 조용히 방으로 돌아온 이영자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한 번도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 며느리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된장 한 그릇도 함께 나누지 않는 사이였구나. 이불 속에서 이영자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더 이상 찬밥 신세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다음 날 아침 이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가져온 된장과 간장, 김치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정성스레 싸운 선물들도 모두 놓아두었죠. 민수와 선우가 일어나기 전 이영자는 메모 한 장을 식탁 위에 남겼어요. 민수야, 엄마 먼저 내려간다. 급한 일이 생겼구나. 음식들은 너희가 먹어라. 사랑한다. 사실 급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죠. 이영자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아줌마 많이 속상하신가 봐요. 택시 기사의 말에 이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요. 기차를 타고 고창으로 돌아가는 길 이영자의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요리학원에서 강사를 했던 시절.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것을 참고 견뎠던 시간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고 난 후 자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던 순간들. 고창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이웃 정희복 할머니가 이영자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영자 씨, 서울 다녀왔어? 어쩐 일로 이렇게 빨리 왔어? 이영자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나서요. 정희복 할머니는 이영자의 표정을 살피더니 무슨 일인지 짐작한 듯 했어요. 그녀는 이영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차 한 잔 마시고 가지 않을래? 오늘 막 쑥떡 쪄놨는데. 이영자는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복의 집에서 따뜻한 쑥떡을 먹으며 이영자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서울에서 있었던 일, 찬밥과 시든 김치 한 조각, 그리고 밤중에 몰래 구워 먹던 한우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정희복은 이영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영자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하지만 내가 그렇게 서운해했다면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봐. 늘 아들 생각만 하다 보면 정작 내 인생은 없어. 그 말이 이영자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볼 때가 된 거야. 이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장독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은 텃밭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리라 다짐했죠. 이영자의 집 마당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장독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서 자신에게로 전해진 장 담그는 비법이 있었어요. 이제 그 비법으로 자신만의 인생을 개척해 볼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영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찬밥 한 그릇이 가져온 깨달음. 그것은 쓰디쓴 경험이었지만 이제는 달콤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영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자 고창의 맑은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마당의 감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이영자는 오랜만에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을 느꼈죠.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영자는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했던 장독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씩 닦아내며 이영자는 어릴 적 어머니가 장을 담그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좋은 콩을 고르고 삶고 메주를 만들고 장독에 넣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정성이 담긴 작업이었죠. 어머니가 그러셨지. 장맛이 좋아야 집안 살림이 잘 된다고. 이영자는 쓰린 마음을 뒤로하고 정희복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정희복은 마을 부녀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영자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영자야, 어서 와. 오늘은 기분이 좀 어때? 이영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복 언니, 우리 마을에서 뭐 재미있는 활동 없을까요? 제가 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요. 정희복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마침 잘 됐다. 우리 마을에서 다음 달에 시골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 도시 사람들이 와서 시골 생활을 경험하는 거지. 영자 씨가 요리학원 강사 출신이니 장 담그기 체험 같은 걸 맡아줄 수 있을까? 이영자의 눈이 커졌어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장 담그기요? 제가요? 정희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영자 씨만큼 장을 잘 담그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 또 있나? 게다가 강사 경험도 있잖아. 이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에서 느꼈던 서운함과 상처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발판 삼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면 그녀는 결심했죠.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그날부터 이영자의 삶은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독대를 정비하고 텃밭을 가꾸고 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를 했어요. 요리학원에서 일할 때 모아둔 퇴직금과 비상금을 조금 꺼내 장 담그기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들을 갖추었습니다. 이영자는 자신만의 특별한 된장 레시피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고창의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직접 기른 콩을 사용해 메주를 만들었습니다. 메주를 띄울 때는 마을에서 자란 볏짚을 사용했고 소금은 서해안의 천일염을 고집했죠. 맛있는 된장을 만들려면 정성이 중요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제대로 해야 해. 이웃들이 이영자의 집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장을 담그는 모습을 보러 온 것이었죠. 이영자는 기꺼이 자신의 비법을 나누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영자의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어느 날 정의복이 들뜬 표정으로 이영자의 집을 찾아왔어요. 영자야, 큰일 났어. 서울에서 방송국 사람들이 우리 마을 체험 프로그램을 취재하러 온대. 다음 주에 온다는데 내장 담그기 체험을 꼭 보여달래. 이영자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송국이요? 제장 담그기를 찍는다고요? 정의복은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요즘 시골 체험이 대세래. 특히 전통 음식 만들기에 관심이 많다더라. 영자 씨의 된장이 유명해질 수도 있어. 이영자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서울에서 찬밥 신세였던 자신이 이제는 방송에 나올 수도 있다니. 방송국 촬영날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이영자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했어요. 깔끔한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장독대 주변도 깨끗이 청소했죠.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이영자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요리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경험이 도움이 됐는지 자연스럽게 장 담그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된장을 만들 때의 꿀팁, 간장의 숙성 시간, 맛있는 장아찌를 담그는 비법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개했죠. 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이 나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랍니다. 세월이 쌓일수록 더 깊고 풍부한 맛을 내는 거죠. 이영자의 진솔한 이야기와 따뜻한 미소가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영자의 집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도시에서 온 관광객들이 장 담그기 체험을 하고 싶다며 줄을 섰죠. 마을 사람들은 이영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영자 씨, 우리 마을 홈페이지에 고창 할매 된장이라는 코너를 만들면 어떨까? 이영자 씨의 된장을 판매도 하고. 이영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정의복이 이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영자 씨의 장맛은 정말 특별해. 많은 사람들이 맛보면 좋겠어. 그렇게 고창 할매 된장이 탄생했습니다. 이영자의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된장과 간장, 여러 종류의 장아찌가 인터넷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입소문을 타고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이영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찬밥 신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때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아들 민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가셔서 걱정했어요. 잘 지내고 계세요? 이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단다. 민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기, 어머니, 김치가 떨어졌는데 좀 더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이영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찬밥에 시든 김치 한 조각, 그리고 몰래 구워 먹던 한우.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라졌어요. 그래, 보내줄게. 근데 이번에는 김치뿐만 아니라 우리 고창 할매 된장도 같이 보내줄게. 맛있는 된장찌개 한번 끓여 먹어봐. 전화를 끊고 이영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직 아팠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힘이 생겼어요. 장독대 앞에 서서 내일의 햇살을 기다리며 이영자는 생각했습니다. 된장처럼 나도 이제 깊은 맛을 내기 시작했구나. 여름이 한창일 무렵 이영자의 집 마당은 장독들로 가득 찼습니다. 고창 할매 된장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생산량을 늘려야 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져 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함께 일을 도왔어요. 영자 씨, 이번에 주문이 또 늘었대. 서울 강남에서만 20통이래. 정의복의 말에 이영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20통이나?
그럼 이제 우리 고창 할매 된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 이영자는 장독을 닦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아들 집에서 찬밥을 먹으며 서러워했던 자신이 이제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장 담그기 체험 프로그램이 매주 열렸어요.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영자의 비법을 배우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이영자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차 자신감을 얻어갔죠. 된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랍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이 담긴 살아있는 음식이에요. 메주를 띄울 때 바람의 방향까지 고려해야 하지요. 수강생들은 이영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어요. 그 중에는 유명 요리사도 있었고 대형 식품 회사 개발자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영자의 비법에 감탄했죠. 어느 날 체험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한 여성이 이영자에게 다가왔어요. 저기, 어머님 혹시 SNS 계정은 없으신가요? 이영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SNS요? 그게 뭐죠? 그 여성은 웃으며 설명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건데 어머님의 장 담그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제가 인플루언서인데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영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을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고창 할매 된장 SNS 계정을 개설했어요. 매주 한 번씩 장 담그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된장찌개나 간장 불고기 같은 요리법도 공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67년 동안 먹어온 된장찌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비법은 바로 놀랍게도 이영자의 소박하고 진솔한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구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났고 한 달 만에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에는 이영자의 된장을 사고 싶다는 문의가 넘쳐났죠.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 맛이 나요. 할머니가 생각나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된장은 처음 봅니다. 이영자는 마당에 앉아 노트북으로 댓글을 읽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댓글에 답변을 달았죠.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해요. 이 할매가 더 맛있는 된장 만들어 드릴게요. 어느 날 대형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창 할매 된장을 입점시키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이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화점에서 자신의 된장을 팔다니 꿈만 같았죠. 영자야, 대박이다. 백화점에 입점한다니. 정의복이 소리쳤어요. 이영자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이복 언니,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찬밥 한 그릇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다니. 백화점 입점을 계기로 고창 할매 된장은 더욱 유명세를 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밀려들었고 이영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생산시설을 확장했어요. 빈 창고를 개조해 위생적인 작업장을 만들고 포장 디자인도 새롭게 바꿨습니다. 이영자의 성공은 마을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었어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민박집과 식당도 많아졌고 텅 빈 초등학교에도 학생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떠나 귀농하는 젊은 부부들도 생겨났죠. 영자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요. 이장님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영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 민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김치를 보내달라는 전화 이후로 민수는 가끔씩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죠. 어머니, 보내주신 된장 정말 맛있었어요. 선우도 좋아했어요. 이영자는 문자를 읽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게 맛있으면 한번 찾아오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었으면 됐다. 다음에 더 보내줄게.
입추가 지나고 첫 가을비가 내리던 날 이영자는 SNS에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비 오는 날 먹기 좋은 된장찌개 레시피였습니다. 영상은 30만 번 이상 조회되었고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어요. 그중 한 댓글이 이영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추석에 내려갈게요. 선우랑 같이요. 이영자는 화들짝 놀라 댓글을 다시 읽었어요. 아들이 SNS로 연락해 오다니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이영자는 짧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추석이 다가오면서 이영자는 점점 더 긴장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찬밥과 시든 김치 그리고 몰래 구워 먹던 한우. 이영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예전의 이영자가 아니었어요. 고창 할매된장의 대표, 마을의 유명 인사,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가치를 알게 된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특별한 상을 차려줘야겠구나. 이영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여줄 특별한 찬밥상을 말이죠. 과연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영자는 가을바람에 날리는 은행잎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추석을 사흘 앞둔 날 이영자의 집은 분주했습니다. 마당에서는 메주를 말리고 부엌에서는 각종 장아찌를 담그느라 손이 바빴어요. 이제 고창 할매된장은 단순한 집에서 만드는 된장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영자야, 추석 준비 다 됐어? 정희복이 들어오며 물었어요. 이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온다고 해서. 정희복은 이영자의 표정을 살폈어요. 긴장되나 보네. 괜찮아. 이제 너는 예전의 너가 아니잖아. 맞습니다. 이영자는 더 이상 찬밥을 먹으며 서러워하던 그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이자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었지요. 그래도 마음이 좀 복잡해요. 그날 밤의 기억이 아직도. 정희복은 이영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 당당하게 대하렴. 이영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죠. 이영자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것이었어요. 찬밥과 시든 김치를 상에 올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추석 전날 민수와 선우가 도착했어요. 이영자의 집 앞에 고급 SUV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민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이영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지냈다. 선우도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이영자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수와 선우는 놀란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예전에 소박했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하게 수리된 한옥 구조의 현대적인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었죠. 어머니, 집이 많이 바뀌었네요. 이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조금 손봤어. 이제 고창 할매된장 본사가 됐으니까.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고창 할매된장이 어머니 사업이었어요? 이영자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만든 거야. 선우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먹었던 그 된장이 바로. 그래, 내가 보낸 거였지. 이영자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머니가 유명해지셨네요. 저희도 알아봤어요. 백화점에도 입점하고 SNS에서도 유명하시더라고요.
이영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거야. 아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저녁 시간이 되자 이영자는 식탁을 차렸어요. 그러나 정성껏 준비한 요리들 대신 찬밥 한 그릇과 시든 김치 한 조각만 올려놓았습니다. 민수와 선우는 놀란 표정으로 상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밥이야. 먹자.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밥그릇을 바라봤어요. 찬밥이었습니다. 선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영자는 태연하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어서 먹어. 밥 식는다. 민수는 어색하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시든 김치를 밥 위에 올려 한 입 먹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선우도 억지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니? 이영자가 물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이영자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느꼈던 거야. 아무도 모르는 서러움이. 식사가 끝난 후 이영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맛있게 먹었니? 민수가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저희가 잘못한 게 있나요? 이영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서 나는 찬밥에 시든 김치 한 조각으로 저녁을 먹었어. 너희들은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한우를 구워 먹었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선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3년 만에 만난 아들 내 집에서 찬밥 한 그릇으로 저녁을 때우고 이영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분노나 서운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바빠서. 선우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무신경했어요. 이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하지만 그날의 찬밥 한 그릇이 내 인생을 바꿨다는 건 말해주고 싶었어. 이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해둔 진짜 저녁 식사를 꺼내왔어요. 각종 나물과 생선구이, 불고기, 그리고 이영자 특제 된장찌개까지. 풍성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자. 방금 건 너희들에게 내가 느꼈던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어. 민수와 선우는 놀란 표정으로 이영자를 바라봤어요. 지난날의 서운함을 이렇게 표현하다니 예전의 어머니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이영자는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고창 할매 된장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SNS 스타가 되었는지, 백화점 입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3,000통 이상의 된장을 판매하고 있어. 간장도 1,500통 정도 팔리고 직원도 마을 사람 15명을 고용하고 있지.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대단하세요. 저도 스타트업 대표인데 어머니만큼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업의 성공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그날 밤의 찬밥 덕분이야. 그 서러움이 나를 바꾸게 했으니까. 식사가 끝난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께 너무 무심했어요. 이제부터는 자주 찾아뵐게요. 이영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고 싶을 때 와라. 하지만 더 이상 나는 너희에게 기대지 않아. 내 삶은 내가 책임져. 민수와 선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의 변화가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예전에 수동적이고 참기만 하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이영자의 장독대를 찾았어요.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장독들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장독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을 내고 있구나. 선우도 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이영자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장 담그는 법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이영자는 잠시 선우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잘 보고 배워. 우리 집안의 된장은 특별하거든. 추석 다음 날 이영자는 선우에게 장 담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마당 한켠의 장독대 앞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어요. 이영자는 천천히 하나하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된장은 서두르면 안 돼. 콩을 고를 때부터 정성을 들여야 해. 콩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거니까. 선우는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무관심했던 며느리가 아니었죠. 이영자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항상 된장은 그냥 마트에서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이영자는 미소 지었어요. 모든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담겨. 그 정성이 맛이 되는 거야. 멀리서 민수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장을 담그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좀 배워도 될까요? 이영자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너도 장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의 일을 좀 더 알고 싶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장을 담그기 시작했어요. 이영자는 오랜 세월 손에 익은 솜씨로 메주를 씻고 소금물을 붓고 장독에 넣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수와 선우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어요. 장독의 위치도 중요해.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적당히 드는 곳이어야 해. 너무 그늘지면 장이 제대로 익지 않고 너무 햇볕이 강하면 또 안 좋지.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정말 장에 대해 모든 걸 알고 계시네요. 이영자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오랜 세월 해오다 보니 몸에 배인 거지. 사실 내 어머니에게 배운 거야. 그분은 또 할머니에게 배우고. 그렇게 대대로 이어져 온 지혜란다. 장을 담그는 일이 끝난 후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의식하거나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진솔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그때 서울에서 민수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이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오히려 내게는 좋은 일이 됐으니까.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이영자는 웃었어요. 힘들지. 하지만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게 좋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았던 것 같아.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어머니의 삶이라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이제 알아. 나도 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그 말에 선우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며느리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존재로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님, 제가 SNS 관리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인플루언서 일을 했거든요. 이영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선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의 된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민수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제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작업장이나 판매장 디자인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영자는 감동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일을 인정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하다니. 예상치 못한 변화였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민수와 선우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들은 격주로 고창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민수는 심지어 마을에 작은 집 하나를 구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주말마다 내려올게요. 선우도 장 담그기 체험 강사를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영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찬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 선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고창 할매 된장 SNS 계정을 새롭게 디자인했다고 했어요. 더 세련되고 접근성이 좋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팔로워가 하루 만에 10,000명이나 늘었어요. 이제 총 10만 명이 넘었어요. 이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10만 명? 그게 무슨 뜻이지? 선우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10만 명이 어머님의 된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 후로 고창 할매 된장은 더욱 유명해졌어요. 방송국에서 다시 취재를 왔고 대형마트에서도 입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영자는 바빠졌지만 행복했어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이영자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마을에 땅을 샀어요. 작은 민박집을 지으려고요. 이영자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내가 여기에 집을 짓는다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주말마다 내려오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여기서 살까 생각 중이에요. 이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이니? 내가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울에서의 삶이 제게 그렇게 큰 행복을 주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보며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과 정성이라는 걸요. 이영자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참아왔던 감정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를 항상 사랑했어. 미워한 적 없어. 민수도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표현할게요. 그렇게 이영자의 삶은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주말마다 고창을 찾았고 고창 할매 된장은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했어요. 마을은 관광객들로 붐볐고 빈집들은 하나둘 채워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영자는 장독대 앞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된장 익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어요. 그때 그 찬밥 한 그릇. 지금 생각하면 고맙지. 나를 다시 살게 해줬으니까. 이영자의 눈가에 미소가 맺혔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때로는 가장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찬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영자의 인생 반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민수의 민박집 할매 된장 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고창의 깨끗한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려는 도시 사람들이 주말마다 찾아왔어요. 민수는 인테리어 전문가답게 한옥의 전통미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멋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도 예약이 꽉 찼어요. 모두가 고창 할매 된장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해요. 이영자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럼 더 많은 메뉴를 준비해야겠구나. 민수의 민박집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고창 할매 된장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도시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어요. 사람들은 이영자에게 장 담그는 법을 배우고 직접 만든 된장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선우는 고창 할매 된장의 공식 강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영자가 가르치는 것을 옆에서 도왔지만 점차 자신만의 강의 스타일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선우의 세련된 이미지와 친절한 설명은 젊은 수강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았어요. 어머님, 저희 클래스에 서울에서 유명한 셰프가 오신대요. 된장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영자는 놀랐습니다. 유명한 셰프가? 우리 된장이 그렇게 알려졌나? 선우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고창 할매 된장은 최고급 식재료로 인정받고 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사용한다고 해요. 어느 날 대형 백화점 식품 담당 부장이 이영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창 할매 된장 전용 판매대를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이영자 여사님, 저희 백화점 식품관에 고창 할매 된장 코너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판매 실적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전용 코너라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장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객들이 계속 문의를 하세요. 고창 할매 된장은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영자는 믿기지 않았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아들 집에서 찬밥을 먹던 자신이 이제는 대형 백화점에 전용 코너가 생긴다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영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매주 주말이면 고창을 찾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주말 민수가 이영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서울 회사를 정리하려고 해요. 이제 아예 고창으로 내려올까 합니다. 이영자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서울 생활을 완전히 접는다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기서의 삶이 저에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끝없는 경쟁 속에서 지쳤는데 여기서는 진짜 행복을 느껴요. 선우도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도시 생활이 화려해 보여도 사실은 너무 외로웠거든요. 여기서는 진짜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이영자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곁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것은 그녀가 꿈에서도 바라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겠니? 후회하지 않을까? 민수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후회 없어요. 이제 고창 할매 된장을 가족 사업으로 키워나가고 싶어요. 어머니가 시작하신 일을 저희가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이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자신의 상처가 아들과 며느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질 무렵 민수와 선우는 정말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창으로 이사했어요. 이영자의 집 근처에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우가 설렘 가득한 얼굴로 이영자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영자는 선우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혹시? 선우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 임신했어요. 5달이에요. 이영자는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된다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었어요. 이영자는 선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선우야.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그날부터 이영자의 하루는 더 바빠졌어요. 고창 할매 된장 사업도 중요했지만 이제는 태어날 손주를 위한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이영자는 옛날 민수가 쓰던 아기 옷들을 찾아보았고 전통 방식으로 아기 이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민수도 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에 더욱 성실해졌습니다. 고창 할매 된장의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는 이제 어머니의 사업을 자신의 일처럼 여겼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우리 아이에게도 된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대를 이어 전통을 지켜나가고 싶어요. 이영자는 감동했어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이렇게 가치 있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이제 고창 할매 된장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 가족의 변화를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정희복 할머니는 자주 이영자의 집을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자야, 내가 참 대단해. 찬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다니. 이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건 그날의 상처 덕분이에요. 그때 아파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정희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인생이란 그런 거야. 가장 큰 상처가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하지.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이영자는 마당의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된장의 깊은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된장이 익어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고 풍요로워진다고. 그날의 찬밥 한 그릇은 이영자의 인생을 바꾸었고 더 나아가 가족 모두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된장보다 깊은 마음, 찬밥보다 따뜻한 인생. 이영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선우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어요. 이영자는 손주를 품에 안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강봄으로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 새 생명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님, 봄이가 어머님을 닮았어요. 눈매가 똑같아요. 이영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수를 닮았어. 갓 태어났을 때 민수도 이런 눈매였단다. 민수는 아들을 품에 안고 무한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되어보니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영자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부모 마음은 자식이 되어봐야 알지. 하지만 그만큼 보람된 일도 없단다. 봄이의 탄생은 고창 할매 된장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이영자는 손주를 위한 특별한 첫 된장을 담갔습니다. 전통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그의 첫 된장을 특별히 담가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 된장은 봄이의 첫 된장이야. 우리 집안의 전통이란다. 이영자는 봄이의 첫 된장을 담그며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까지 3대가 함께하는 모습은 그녀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날 특별한 손님이 이영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대형 백화점 본부장이었어요. 이영자 여사님, 저희가 특별한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고창 할매 된장을 전국 모든 매장에 입점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도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영자와 민수, 선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해외 수출이라니 꿈에서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 된장을 찾는다고요? 본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특히 일본과 미국에서 한국 전통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영자 여사님의 스토리가 담긴 고창 할매 된장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민수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고창 할매 된장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됐네요. 이영자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찬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인생 반전극이 이제는 세계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대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맞을까?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소박한 된장이 대기업의 상품이 되어도 괜찮을까?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가족과 상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이영자는 민수와 선우와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사업 확장에 대한 생각,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게 아니었어. 내 가치를 찾고 내 삶을 살기 위해서였지. 너무 커지면 그 본질이 흐려질까봐 걱정이 돼. 민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된장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우리가 본질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선우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고창 할매 된장의 진정성을 지키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미에게도 자랑스러운 가업이 될 수 있고요. 이영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해보자.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우리는 절대 품질을 타협하지 않을 거야. 대량 생산을 하더라도 내가 직접 관리하고 전통 방식을 최대한 지켜야 해. 민수와 선우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어머니의 철학을 존중했고 함께 지켜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고창 할매 된장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생산시설은 확장되었지만 전통적인 방식은 고수했어요. 이영자의 비법과 정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더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고창 할매 된장은 전국의 백화점과 마트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일본과 미국으로의 수출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영자의 이야기는 해외에서도 감동을 주었어요. 찬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상처가 어떻게 세계적인 사업으로 발전했는지 그 과정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 고창 마을은 이제 된장 마을로 유명해졌어요. 관광객들이 몰려왔고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빈집들은 하나둘 채워졌고 학교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영자는 성공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장독대를 돌보고 직접 메주를 만들었어요. 사업이 커졌지만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모든 과정에 닿아 있었습니다. 된장은 사람 마음처럼 정성이 필요해. 조급하게 서두르면 제대로 된 맛이 나지 않아. 이영자의 철학은 고창 할매 된장의 핵심 가치가 되었어요. 속도보다는 정성, 규모보다는 진정성을 중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만의 경쟁력이었죠. 보미가 2살이 되던 해 이영자는 마을의 된장 학교를 열었습니다. 전통 장 담그기 비법을 배우고 싶은 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었어요. 선우가 학교 운영을 맡았고 이영자가 직접 강의를 했습니다. 된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삶의 철학이 담긴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에요. 된장 학교에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여들었어요. 젊은 주부들, 요리사들, 그리고 전통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까지. 이영자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창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외국 방송국에서 취재를 오기도 했어요. 이영자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미국 방송사는 이영자를 대한민국의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음식 대사로 소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영자에게 가장 큰 행복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민수와 선우 그리고 보미가 함께 아침을 먹는 순간이었어요. 세대가 한 상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어느 봄날 이영자는 장독대 앞에 앉아 손주 보미와 함께 있었어요. 보미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장독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이영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된장이란다. 할머니가 만든 특별한 된장. 보미가 태어났을 때 담근 첫 된장이야.
보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된장은 어떻게 만들어요? 이영자는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메주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먼저 좋은 콩을 골라서 삶아. 그리고 메주를 만들고 소금물에 담가 오랫동안 기다리지. 기다림이 중요하단다. 이영자는 이제 네 번째 세대에게 지혜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서 자신에게, 그리고 이제 손주에게. 이렇게 된장의 비법은 대대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여 저녁 식사를 했어요. 이영자 특제 된장찌개가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예전에 찬밥을 먹던 그 식탁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사랑과 존중이 가득한 식탁이었습니다. 민수가 잔을 들었어요. 어머니 건배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영자는 미소 지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 덕분이야. 찬밥 한 그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줬구나. 이영자는 장독대 앞에 서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된장 익는 냄새가 밤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어요. 그때 그 찬밥 한 그릇. 지금 생각하면 고맙지. 나를 다시 살게 해줬으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해줬으니까.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상처가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된장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을 내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이영자의 인생 반전극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찬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아픔이 이제는 따뜻한 밥상이 되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이영자는 장독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된장이 익어가듯 그녀의 삶도 더 깊고 풍요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멀리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된장보다 깊은 마음, 찬밥보다 따뜻한 인생. 이영자는 별빛 아래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